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젠, 엄마, 즉 일본인이면서 예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유리님의 타로사주입니다. 생년월일 1979년 10월 13일. 환원한 숫자는 4번. 황제 카드예요. 여자인데 남자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면에서 예능인 사유리 그러면 이미지가 어떠냐면 발랄, 엉뚱하고 4차원적이고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그 바탕 안에는 황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나 가시밭길이나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칠은 환경 속에서도 본인만의 세계를 본인만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타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유리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말들에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을 바꿔가면서 변덕 부리듯이 자신의 엉뚱발랄함이 재기발랄함이 나오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분 자체에 갖고 있는 소신 있는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단단한 엉뚱이 있는 겁니다. 단단한 엉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얼굴을 알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 여성분들이 나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예능인데요. 미녀들의 수다는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그 해에 사유리의 사주는 5번이었습니다. 5번 카드는 바로 교황 카드예요. 교황 카드는 신적인 측면하고 연결돼서 신과 대화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교황의 이미지가 아니고 뭔가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가면서 계승하는 느낌의 교육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황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은 예전 그대로 말한다면 훈장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무언가 전통적인 위계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 법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모양새에 있는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정교적인 개념으로서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한 해였는데요. 이게 본인에게서는 역방향의 이미지로 흘렀던 겁니다. 즉 미녀들의 수다에서 그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의 개념이죠. 뭔가 소수 의견, 엉뚱함, 그리고 원래의 기존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아웃사이더로서의 개념? 그런 4차원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려온 어떤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난 비주류의 소수 발언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4차원의 매력이 그 당시에 5번 교황의 역방향의 이미지로 흘렀다. 그래서 그게 잘 소통되고 그러므로 사유리의 뭔가 매력이 어필되었다라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작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보통 2020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젠을 임신했을 때 상황이죠.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상황인데 자, 한번 볼게요. 그때 사주가 바로 은둔자 카드 9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요. 무언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본인만의 무언가를 찾고자 했는데 그 해답책이 본인은 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남자, 젠, 우리 아들, 이 아들을 품고서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 느낌인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반짝이는 해답책으로서 사유리의 인생에 있어서 젠은 굉장히 중요한 별입니다. 즉 북두칠성 그러면 우리가 선원들이나 모든 옛날 사람들은 방위가 없던 시절에 북두칠성이라는 별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그게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명시되어 있는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가 길잡이로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는 건데 그 별을 얻은 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9번 작년도에 무언가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어서 속세와 잠깐 인연을 끊고 젠과 만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유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황제 사주와 맞물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장으로서의 의미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유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성애로서의 젠을 돌봄과 그리고 부성애적인 느낌으로서의 젠을 돌봄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즉 아빠 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 부양 의무,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리고 조금은 험난하죠. 우리가 보통 알지 못하는 그 자발적 비혼모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황량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책임감이 꽤 있는 그런 사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네, 올해는 무슨 청와대 청원까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전통 사회에 있어서 자발적 비혼모든 비혼모의 개념은 익숙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사주가 몇 번인지 봤더니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인 거예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구설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비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들을 방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그쵸? 신의 운명의 수레바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 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다? 꽃길일 수도 있고 그게 가시밭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고단할 수도 있어. 예기치 못하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행운이 와도 그건 깜짝 놀랄 만한 행운이니까. 꽃길이어도 그건 예상치 못했던 꽃길이고 가시밭길이었다면 그것도 역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로서는 신에게 그 뜻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운명의 수레바퀴인 거예요. 자, 봅시다. 쟤는 사유리 인생에 있어서 반짝이는 해답책은 맞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국으로서의 신의 계시가 같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대로 신이 돌보사, 그래서 God bless you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인생, 꽃길 혹은 가시밭길, 그 길에서 서 있는 황제사주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운명을 개척하십시오. 본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물론 올 한 해 운세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찾을 황제 사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리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아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면서 응원을 드립니다.